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황조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황조가 고대 가요 중에 유일하게 작가가 나타났어요. 유리 왕입니다. 왕이 지었다라는 거죠. 황조 뭐냐면 노란색 그냥 꾀꼬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래 보겠습니다. 갈래 고대 가요요. 옛날 노래라고요. 교과서에 실리는 시가 작품 중에 제일 앞 시대에 위치한 노래라는 것. 한혁 시가는 한자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격에 보시면 개인적, 서정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노래했다라는 거죠. 자, 이 노래의 의의를 보세요. 이거는 반드시 보기 한 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가요는 집단에서 어떠한 특정을 목적으로 불리던 노래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집단 노래에서 개인적인 어떠한 감정을 노래하는 시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만들어졌던 노래라고 해서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라는 거. 과도기, 중간에 있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다음, 애상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슬퍼요 라는 거죠. 왜 슬플까요? 주제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님을 잃은 슬픔, 님을 잃었는데 기쁨은 보험 사기라고 했잖아요. 슬플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거를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이별의 정한이라고, 이별로 인한 고통을 노래했다라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하게 될 이별의 정한 되는 거예요. 고대 가요부터 현대시까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대표적이거든요. 거기까지 쭉 이어지는 계보의 제일 앞부분에 위치하는 작품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부도화가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가요는요 배경설화가 함께 전해집니다. 이 또한 배경설화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인물 유리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왕의 부인은 하나일까요? 여럿일까요? 그렇죠. 부럽습니다. 여럿입니다. 본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어요. 죽고 나서도 부인이 둘이 있어요. 그 부인이 누구냐 하면은 화희, 그 다음 치희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남자를 두고 두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두 여인은 잘 지낼까요? 물어뜯을까요? 그렇죠. 물어뜯고 난리가 나죠. 그런 과중에 이 유리왕이요 어딜 가느냐? 눈치 없이 사냥을 갑니다. 그러면 이들의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싸움이 시작되는데 누가 힘셀까요? 이름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화가 벼화자요. 벼를 상징하고요. 치가 꿩치자요. 꿩을 상징합니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꿩은요. 역사적으로 하면 수렵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벼는 농경사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죠? 수렵에서 농경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힘 있는 부분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화이가 파워가 넘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싹 빠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화이가 치한테 가서 이러는 거죠. 천한년 어디서 나대고 라리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꺼져 막 온갖 인신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가 어떻습니까? 빡친 거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리왕이 사냥 갔다 돌아왔는데 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욕심도 많습니다. 얘 집에 가는 거예요. 가자라고 하니까 치가 꺼져 법규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죠. 그래서 홀로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 기대어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때마침 거기에 꾀꼬리 한 쌍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 저 시를 지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자, 수업 방법은 내용 파악 먼저 하고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다워요.
배경설화에서 나왔죠. 나무 위에 한 쌍이 정말 정답게 행복한 해피니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시적 화자가 그걸 딱 보더니 외로워라. 이 내 몸, 유령을 의미하겠죠. 니와 함께 돌아갈고 함께 돌아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뭐 탄식 드러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외로움으로 인한 탄식이 되는 거죠. 이게 내용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됐느냐? 일단 꾀꼬리는 행복해요. 그러면 난 어때요? 외롭죠. 그러면 꾀꼬리와 인의 몸은 서로 어떻게? 대조가 되죠. 자, 대조는 기본적으로 하나를 두드러지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꾀꼬리의 행복한 모습을 강조할까요? 인의 몸의 외로운 모습을 강조할까요? 그렇죠. 이 대조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니와 돌아갈 곳에서 문장 형식이 뭡니까? 의문 형태죠. 의미 형태를 통해서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리법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꾀꼬리가 됩니다. 이 꾀꼬리는 이 시 속에서 뭘 드러내냐면 행복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요, 아무런 설명 없이 그것만 보아도 어떠한 이 개인적인 정서를 상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주 출제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꾀꼬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그냥 쾅 찍어두고 시험 치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가의 시상 전개 방식 또한 한시와 관련돼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시상을 전개했느냐, 시인의 생각을 풀어나가느냐. 자, 이 이행 보면 꾀꼬리의 모습, 자연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선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경치 경자를 써요. 선경, 먼저 경치를, 배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두 행은요, 이 경치를 통해서 드러나는 시적 화제의 어떠한 정서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뒤후자를 쓰고 정서정자를 써서 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 전개 방법은 선경, 후정 되는 거죠. 선경, 후정, 대조, 객관적 상관물, 서리법을 사용해서 어떠한 주제를 드러냈다? 하나밖에 없지요. 뭐?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의 특징이 애상적, 슬프다라는 겁니다. 짧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황조가 살폈습니다.